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주말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장을 정리 복귀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는 미국 2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한화로 약 7,60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 역대 최고의 자금이 만기 싸움을 하는 날이었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평소보다 콜풋 비율이 극도로 벌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콜 11대 풋 1 정도의 비율이 힘을 겨루는 만기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날 부근까지 시장이 굉장히 오버 펌핑 되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어쨌든 뭐 마감 만기 전까지 뭐 계속 올렸고 무리하게 땡겼던 이제 콜을 정리하면서 만기 이후에 이제 시장 조정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만기 자체는 뭐 콜을 정리하고 끝까지 또 만기 청산하는 힘들이 다 섞이면서 역시 만기일답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100은 0.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에는 만기 영향과 XLK ETF의 리밸런싱으로 애플이 종가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밤 사이에 NDF 환율 기준 1389.7원 71원으로 종료되면서 금요일장을 시작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올 때 얘기고요. 그렇게 금요일장을 시작했었고 장중에 이제 금요일 장중에 1390원을 환율 1390원을 돌파하자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증액이 발표됐죠. 아침 9시 한 30분 정도에 속보가 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목전에 있는 상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이 발표가 있자마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규모를 순간적으로 한 2천억 정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선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대량 매도를 해서 4천억대 후반까지 내려가다가 그 발표가 있자마자 2천억을 사들입니다. 물론 11시 정도 넘어가니까 그 돈을 다시 매도하기도 했는데 그 뒤부터 이제 관리가 됐었죠. 순차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소식이 증시를 어느 정도 그날 꼬리를 달면서 살렸던 효과를 줄 수 있었던 거죠. 밑꼬리를 단 사유로 볼 수 있고요. 뭐 밤사이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오는 밤사이에 달러 상승 요인이 있었죠. 스위스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영국은 이제 비둘기적 동결을 통해서 차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시장의 해석 속에 달러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환율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 금요일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금요일은 장중에 이런 소식들 외환 당국의 소식들에 의해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네.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야간 선물 하락이 문제였죠. 금요일에는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오는 때는 이제 야간 선물도 0.83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개파락 출발했고 거의 시가 부근에서 종료되면서 이제 도치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변동성을 다음 주로 미루는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날 보였던 제가 요날 이 17일이었나요? 6월 17일에 마칠 때쯤 해가지고 사실 이날은 이제 라이브 방송 때는 제가 변동성을 이렇게 보이는 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도전해 볼 만한 것은 뭐 어쨌든 여기서 크게 변동이 생기면은 위든 아래든 다 가능했는데 뭐 각오를 하고 네이키드를 볼 수도 있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나는 네이키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날 양매수도 가능을 했다라고 제가 파생반에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조금 뭐 제가 양매수 쪽으로 강조를 드리진 못했어요. 그냥 뭐 어느 쪽으로 도전해도 될 것 같다, 뭐 하락 쪽으로 도전해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양매수 쪽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됐는데 이제 그게 미뤄진 거죠. 조금 여기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지켰잖아요. 지키고 아슬아슬하게 끝났고 그 다음에 같은 움직임을 이제 금요일에 비슷한 위치의 형태로 변곡을 만들면서 끝났던 거죠. 이런 지점에서는요. 영향력이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력으로 갑니다. 지금 빅스 지수도 굉장히 우리의 빅스 지수를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빅스 이게 이제 옵션, 외과 옵션 편입으로 형성하는 잠깐만요. 이런 빅스 지수가 보시면 지금 수렴하면서 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이제 한 번에 돌파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다지다가 충분히 15포인트 정도까지 찍었고 물론 14, 13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다지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한 방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 상황이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지수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의 빗각을 만나는 그런 상태에서는 변곡으로 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변동성을 양쪽으로 확대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통 이제 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간 선물이 뭐 크게 상승한다든가 크게 하락한다든가 뭐 나스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금요일 이후에 야간 선물이 2포인트 빠졌습니다. 미국이 만기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2포인트 정도 빠져서 월요일에 출발 자체가 이제 조금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추세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협받은 추세 위협을 월요일에 바로 극복을 하지 못하면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또한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슬아슬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아침부터 환율이 관리가 되고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딱 찍으면서 끝났는데 아침에 8만 원 위로 다시 올리는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스닥이 만기일까지 해가지고 최근 이거래일 조정을 좀 보였는데 이거래일 조정 후에 다시 가던 길을 가지 않는 이상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뭐 변동성을 다음 주로 미루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여기까지 1번 요약 마무리하고요. 2번 내용은 장중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우리 시장은 갭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제가 파생반에는 요 라인을 좀 그어드려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계속 거기서 걸리는 자리를 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아침에 요거 먹은 거 말고 혹은 여기서 뭐 분할을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 먹은 거 말고는 여기 먹은 거 말고는 그렇게 큰 거는 없었어요. 뭐 변동성이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먹을 수 있었겠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먹을 수 있었나요? 뭐 요 정도 말고는 사실 진짜 하루 종일 아침 시간 못 먹으면은 큰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뭐 물론 뭐 그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뭐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장중에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리 큰 건은 뭐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수익 올려주신 분들 보면은 한 150만 원대 수익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5만 원대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제가 뭐 최근에는 인증을 많이 공유를 안 해드리긴 했는데 뭐 이번 주에 뭐 그렇게 많은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1,339만 원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양매수 하신 분도 계시고 1억 2천 정도 이렇게 양매수 수익도 나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71만 원 요즘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수익도 보시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주말에 좀 보내다 지금 뭐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요거를 다 취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해드렸고, 또 양매수 보시면 지난주에 목요일이었나요? 이때도 출장 가시기 전에 양매수를 하고 가셨는데 한 5,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이게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뭐 157만 원도 보이고, 어쨌든 파생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내공을 어느 정도 쌓고 연습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계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귀감이, 그런 분들을 이제 모범 사례로 삼아서 너무 이제 매매할 때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내 계좌를 지키는 방식으로 매매하시다 보면은 계속 시장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만 있으면, 계좌가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주는 게 바로 파생 시장이니까, 주식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는 매매 잘 하시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1차 변수가 발생을 했었죠. 요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증액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9시 43분 이후에 외국인이 2천억 정도를 잡으면서 2천억 정도 잡으면서 꼬리를 달기 시작했죠.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만들었고, 요 자리 부근이 어쨌든 빗각을 지키는 자리였어요. 자, 이 자리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빗각을 지키는, 뭐 조금 더 공간이 남긴 했었지만 거의 근접하는 정도의 자리였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 만에 이 자리를 한 방에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위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내용이 바로 뜨지 않았다면은 아마 하루 종일 밀렸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5천억 가까이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잘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지난달에 5월 22일인가 23일에 연속으로, 그렇죠,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했던 걸 돌려놓았던 이력이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살린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장중에 이제 위협할 때마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분봉인데요. 장중에 8만 원을 이제 위협할 때마다 살리는 거래가 들어왔었어요. 굉장히 특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초반에 이제 오전장에 8만 원을 위협하면 8만 100원에 세력성 물량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세력이라는 게 그 막 조작하는 세력이 아니라 거래, 큰 물량을 호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같이 봤잖아요.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서 8만 원을 위협하면은 8만 100원에 만주 이상, 만 단위 이상의 거래를 한 방에 집어넣으면서 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8만 400원까지 끌어올리고 막 그런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즉 8만 원을 위협하면 8만 100원부터 대규모 호가를 제공하면서 고의적으로 8만 원을 지켜내다가 종가에 이렇게 8만 600원까지 올리다가 종가에 뚝 떨어졌죠. 종가에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300만 주 이상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FTSE 리밸런싱 일정이 21일에 있었고요. 종가에 300만 주 이상의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8만 원, 장중에 계속 지키던 그 8만 원을 딱 걸치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을 이탈하면, 이 상태에서 야간 선물이 2포인트 빠졌으니까 실질적으로 8만 원을 이탈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죠. 어쨌든 8만 원을 이탈해서 출발한 다음에 빠르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3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온 지점이니까.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아침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항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월요일에 개파락 출발해서 추세 이탈에 일봉 그 선물 추세 이탈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환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외국인이 6월 7일 이후에 이제 달러 선물을 하루 빼고 전부 매수했습니다. 하루 빼고.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달러 선물 금요일에도 보시다시피 4,091억을 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 달러 선물 외국인들이 4,091억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나왔죠.
추가되는 매수. 이번 주에 만기였죠. 월요일에 만기였는데 그때 이후로 1조 1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으로. 그리고 롤오버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는 것 같은데 롤오버를 포함하면은 약 2조 원 정도의 매수 누적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올해 최대치로 보이고요. 기록으로 보이고 즉 요약하자면 외국인들은 전부터 환율 추가 상승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누적해서 모으는 기간이 여기였습니다. 자, 이 구간 동안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평균 단가가 밑에 있겠죠. 그 상태에서 올라왔죠. 여기 빗각 추세 올라왔죠. 이거 안 찾겠죠.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 지키고 올라왔죠. 막히고 돌파하고 올라왔죠.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1,400원을 위협하니까 외환당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7월 1일이 되면은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7월 외환시장 새벽 개방을 앞두고 외국인은 환율에 상방 베팅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은 그 전에 최대한 힘을 쓰면서 환율을 잡아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미션이 생긴 거죠. 오늘은 이제 그중 하나인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증액이 나왔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25일에 정부 서울 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2년 연속이자 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요때 이제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 증액이 나올 가능성에 지금 기대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이제 한일 모두 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뭐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의 효과보다는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때 1,400원을 넘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환율이 그렇게 이제 올라오면은 당연히 증시 수급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환율을 지금 요즘에는 안 챙겨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어도를 한번 볼까 합니다. 기어도는 금요일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10.9포인트 내렸고요. SK 하이닉스는 코스피를 2.9포인트 내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를 1.9포인트 내렸고요. 현대 기아차가 합쳐서 코스피를 2.6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즉 이번 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이 부진했던 날이었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라면 이탈하면서 이 공간을 열어줄 상황이 위협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중에 이제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일정이 있었죠. 금요일 오후 2시에 석탄회관에서 있었는데 그때 전해진 소식 GS 에너지가 참석한다는 소식에 GS 글로벌이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GS 그 무거운 4조 원짜리 GS가 장중에 1조 원 이상의 시총이 올라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먼저 알려졌는지 먼저 상승한 뒤에 윗꼬리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는 진짜 나머지들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돈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우량주 중심의 움직임이 좀 강하다 말씀을 드렸죠. 테마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뭐 종가 부근부터 종가 부근부터 종가까지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수하면서 끌어올렸죠. 여기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선물 회복이 환매수였습니다. 뭐 장중 매도했던 물량을 환매수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매도됐던 매도 포지션도 이제 환매수가 되기도 하고 합쳐져서 어쨌든 환매수가 늘어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막상
종가에는 FTSE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코스피 현물 지수가 급락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가 8600에서 8만 원으로 뚝 떨어진 것. 그것 때문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그것 때문에 종가에 이렇게 뚝 떨어졌었죠. 여기 그것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베이시스가 2.5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2.05이니까 좀 높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는 선물의 고평가 내지 현물의 저평가, 현물이 내려가면서 저평가가 되는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인지 다음 주에 현선물 수급으로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에 투신이 조금 특이한 거래가 나왔죠. 종가에 5,400억 정도 신규 매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그날 금요일에만 7,500억 정도의 신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났는데요. 보시면 한 대략적으로 7천억 가까이 투신이 종가의 매도 포지션이 잡힌 것으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환매수가 1,800억 정도가 이제 별도로 나왔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7천억 정도의 순매도로 이제 잡혔죠. 이거는 한 6시 때 이제 최종 집계되면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천억 넘게 신규 매도를 그날 했다. 금요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시는 5천억 이상 종가에 매수든 매도든 그렇게 크게 베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종가 베팅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규모가 평균적으로 한 2천억 내외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금요일에는 어쨌든 종가의 투신이 루틴을 벗어나는 대량 베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대량 베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매우 높았어요. 대량 베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신은 성공률이 한 절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오히려 엇박을 많이 탔었죠. 말씀드렸죠 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 베팅한 경우에는 확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거의 100%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5천억 이상 베팅을 한 적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언제 대표적으로 이제 투신이 종가에 5천억 이상 베팅을 했었냐?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때가 1월 3일이죠. 여기 자, 연결 선물로 본 건데요. 요 날입니다. 요 날 투신이 종가에 7천억 최소 7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규모랑 비슷하거나 그때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전날 종가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꺾이는 것을 보고 종가 마감에 확신을 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확신하지 않으면 7천억 이상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7천억 베팅이 나왔다는 그때 엄청난 투신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대량 매도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짓고 매수 베팅으로 넘어왔었던 투신이죠. 그래서 연초에 1, 2월에는 투신의 베팅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종가 베팅이. 근데 4월, 5월에 좀 고전을 했죠. 자, 다시 그때 제가 연말 수급하고 1월 수급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제 6월 수급이 다시 6개월 만에 투신의 종가 베팅의 화력이 세지는지 지금 주목해볼만 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루틴을 벗어나는 대량 매도 베팅이 나와서 만약에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 어쨌든 다음 주장에서 자 다시 9월물로 요런 형태의 시장이 출현한다면 투시는 7천억 베팅 잭팟이 되겠죠. 정말 회심의 대량 매도 베팅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특징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데이터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변곡을 이루는 형태로 추세를 살리고 끝나서 1월 3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환율의 부담감 속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먼저 설명드리면 1월 3일 여기 떨어졌을 때보다는 연결선물로 놓고 볼게요. 다시 여기보다는 지금 추세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요때는 여기 요 추세를 종가에 이거 이탈하고 끝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걸 지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켰다. 예. 결국엔 어쨌든 지키고 끝났다. 그러나 야간에 이탈 조짐이 있지만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환율의 부담감 속에 경계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이제 뒤바꾸면서 크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금요일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보내면서 우리 야간 선물은 2포인트 빠져서 월요일 개파락 출발이 유력해졌고, 나스닥이 만기 이후에도 콜의 비중을 늘리면서 다시 크게 올라서지 않는다면 추세를 이탈하면서 공간을 밑으로 열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엔비디아가 소송 악재에 지금 휘말린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익 욕구가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ETF 비중을 높인다고 하지만 ETF가 반드시 고가로 밀면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만 높이면 되거든요. 싸게 내렸을 때 비중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소송건 뭐냐면요. 2017년에서 2018년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의 GPU 칩 구매 때문인 것을 엔비디아가 공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손해를 봤던 투자자들이 냈던 집단 소송을 2021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이제 1심에서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7일에 대법원에서 이제 다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익 욕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엄청난 대금의 콜옵션에 집중됐던 그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값이 싸진 매력적인 풋옵션에 풋옵션을 노리면서 들어오는 투자자가 많아질 수도 있는 상태죠. 물론 옐런 재무장관의 의지대로 11월 대선 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어떻게든 돈을 써서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4월에 세금으로 거둔 돈은 다 썼어요. 자, 재무 일반 계정 TGA 차트를 보시면 여기 4월달 이거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4월에 세금으로 쭉 올라왔죠. 세금으로 이만큼 올라온 거를 지금 다 썼어요.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다 쓰고 뭐 조금 올라왔는데 뭐 거의 다 썼죠. 이 상태에서 아직 시간이 많은 만큼 한 달 이내에 조정장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뭘 남았냐? 대선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거친 다음에 막바지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돈을 세금을 거둔 건 다 썼다고는 거의 다 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더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긴 합니다. 물론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이걸 막 내리 쓰는 거는 좀 부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를 부양시킬 목적을 가진 옐런 재무장관의 상황이라면 뭐 조금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나중에 올라가려고 하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한 달 이내 뭐 한 1, 2주에서 뭐 3, 4주 정도 내외의 조정장이 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러나 뭐 나스닥이 거침없이 더 달려준다면 우리도 추세를 당장은 뭐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겠지만 아직 추세 깨지도 않았고 물론 야간에 깨지긴 했어도 다시 살리면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구간이 본격 시작된다면 연속적으로 한 1, 2주 내지 뭐 길게는 3, 4주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조정이 시작되면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수급도 쏠림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위험을 일단 포착을 하고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다면 환위험에 처한 우리 증시가 크게 위협받기 쉬우니까 해당 상황들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영상 마칠까 합니다. 구독자 단톡방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구독자분들이면 모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보시고 방법대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